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익 영상입니다. 근데 오늘은 수익 영상 이외에 댓글에 달린 질문에 대한 약간 답변, 그 다음 뭐 잡설, 이 정도 좀 되겠네요. 근데 수익 영상이 좀 밀려서 15, 16, 19 이렇게 좀 종목이 좀 많아져서 다 올리기는 좀 저도 좀 불편하고 해서 16일날 현대제철, 쌍용차 이렇게 두 종목만 간단하게 보고 나머지는 댓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일단 보면 빅히트는 IPO를 했습니다. 해서 다행히 빨리 빠져나왔네요. 151% 해서 욕심없이 그냥 상한가 풀려서 바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151% 했고, 쌍용차 17%, 현대제철 25%, 나머지는 네오오토, 두산바켓, 풍산 이렇게 10%대 수익을 냈습니다. 자, 수익 영상 내용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그 댓글에 달린 질문을 좀 읽어보면 곰둥님이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제 수익 영상에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한가지 궁금한게 매도 후 지속 상승한다면 고평가라 생각하고 다른 종목을 찾으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 질문 보고 제가 약간 느끼는 점이 좀 있었는데, 뭐냐면 이제 수익을 내고 이제 정성 들여서 수익을 낸 거죠. 정성 들여서 매수 포지션을 잘 잡고 기다림 끝에 수익을 냈는데, 이제 내가 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뭘 투자할까 라고 이제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이 맞다면. 그리고 내가 투자한 종목에 애정을 쌓아서 이 종목에 투자를 했으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좀 잘 아는 거죠. 근데 이런 내가 잘 아는 종목이 많이 없으니까 이제 어떡하지? 상승을 했는데 고평가인가? 투자를 해야 되나? 약간 이런 고민 하실 겁니다.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었고, 예를 들면 약간 답변을 드리면 뭐가 있을까요? 종목이 AD 테크놀로지? 요거 이제 제가 매수한 종목이기도 하니까 여기 종목 보면 약간 좀 이게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저가에 우리가 요렇게 잘 잡았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매도를 여기에 또 매도를 또 잘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여기 매수를 하고 요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자, 요렇게 매도를 하고, 자, 이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오랜 기다림은 아니더라도 수익을 냈죠. 매수를 꼭 이날이 아니라 한 이 정도에 했다고 손 치더라도 자, 수익을 잘 냈습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잘 내고 먹었는데, 자, 그 다음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고가니까. 이 주식의 흐름은 여기 지금 박스권 안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었는데 요렇게 왔다갔다 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 정도에 팔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잘 팔았는데, 근데 나는 이 종목에 이미 애정이 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매수도 해봤고, 매수했던 종목은 또 잘 압니다. 이 종목의 흐름은 어떻고 뭐 하는 종목인지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거에, 같은 부류의 종목에 동일한 종목도 마찬가지고 또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근데 자리를 주지 않죠. 잘. 그래서 이제 다른 종목을 찾아서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이 종목에 대해서 또 투자를 하느냐인데,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이 종목에 계속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종목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종목을 찾는다는 건 내가 이렇게 수익을 내본 경험이 있어야 다른 종목에 또 투자를 하겠죠. 완전 새로운 종목에 투자를 하려면 아무래도 약간 조금 주춤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차를 타고 초행길 가는 거랑 가보던 길 가는 거랑 완전 틀리죠. 아마 모의 투자 말고 실제 돈을 실제 내 돈으로, 내 시드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보면 이 종목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죠. 고평가인데, 고평가라고 해서 무조건 하락하진 않죠. 고평가인데 고평가 나름대로의 테마를 타고 흐름을 타서 있다가 결국에는 과열을 깨고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자기 가격을 찾아가긴 하는데, 이 와중에서도 사실 매수를 하고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저평가 우량주를 찾는다고 해서 답은 아니죠. 왜냐하면 저평가 우량주가 주가가 오르지 못한 거에 대한 이유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저평가되고 아니 수익은 좋은데 주가는 왜 이렇게 낮아? 라고 하는 건 거기에 대한 또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런 종목만을 투자를 무조건 해서 수익을 낸다기보다는 또 테마는 테마대로 또 타고 또 흐름에 맞게 약간 그런 경험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 보면 약간 요 정도 왔다라고 봤을 때 자 그런 고민이 되는 거죠. 주가가 나는 여기서 한번 해먹었는데 다시 여기 왔네? 그렇지만 내가 샀던 포지션 여기인데 요거 아직 너무 높은 가격 아닐까? 라고 판단할 수도 있죠. 근데 이럴 때는 여러가지 상황을 좀 봐야죠. 자기 물론 경험도 필요한데 사실 주식 공부가 이런 게 주식 공부인 것 같아요. 내 돈을 넣고 이렇게 경험을 해보는 거죠. 이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 이게 사실 진짜 주식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요때 매도를 했지만 자 주가의 흐름을 보고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다시 이 포지션이 왔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더 내릴지 안 내릴지 모르죠. 그래서 분할을 하는 거죠. 쪼개서 전략적으로 분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120일 이평선을 잘 지켜줬고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는 거죠. 폭락장의 느낌이냐 아니면 그냥 주가의 단순 조정이냐 이런 것도 경험에서 우러나서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지만 경험을 무조건 믿어서 안 되고 주가의 이 그래프만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분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매수를 했다 손 치면 자 요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다시 여기서 또 매도를 했다라고 쳐보죠. 자 여기서 또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주가의 흐름은 이 주가의 흐름은 요렇게 상승 추세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상승 추세입니다. 이 주가의 흐름은 지금. 그러면 다시 또 상단을 찍고 내려올 때 매수를 한다라는 판단이 서겠죠. 언제 매도를 할까요? 여기 정도 매도를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전고점이니까. 그 다음에 매수는 이 선을 타고 가다 보면 한 여기 정도 매수를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판단이 되겠죠. 자, 그래서 주가를 이렇게 조금 흘러간다라고 이렇게 좀 봤을 때 자 여기서 매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매수는 자 이 추세선을 긋다 보면 자 추세선을 긋다 보면 요렇게 되겠죠. 여기서 또 매수를 하면 되는 거죠. 약간 이런 추세를 또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추세를 볼 줄 아는데 근데 이 그래프가 무조건 이 추세만 대로 가는 건 아닙니다. 또 보면 가다가 또 하락을 하죠. 이 추세가 결국에는 끝나는 거죠. 자 여기 추세는 이제 결국 이 시점에서 끝납니다. 이렇게 하락이죠. 지금은 하락 추세죠. 자 요렇게 지금은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그래서 추세가 계속 바뀌죠. 계속 바뀌고 해서 거기에 맞게끔 계속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한번 추세라고 해서 거기에 끝까지 가진 않습니다. 이평선도 좀 볼 줄 알아야 되고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이 명확하게 아니요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약간 상황에 따라 틀리다라고 해서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 아마 조금 좀 답답했을 겁니다. 아마 답변에 대해서 뭔가 좀 상세하지 않아서. 근데 이런 내용들을 댓글로 어떻게 제가 담을 수도 없고 해서 일단 영상으로 좀 담아봤고 이걸 보실지 모르겠지만 여튼 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단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일단 그 다음 현대제철은 제가 수익 낸 내용인데 이 내용을 또 왜 설명을 하냐면 수익 내서 자랑한다 그런 게 아니라 다음 포지션은 어딘가가 더 중요하겠죠. 저는 이날 매수했습니다. 7월 중순쯤에 매수를 했는데 자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마이너스 난 구간도 있었죠. 자 상승 구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가서 매도를 잘 했습니다. 매도를 잘 했고 사실 이거 계속 가져갈까 라고 하다가 한번 털었습니다. 자 현대제철은 근데 쉽게 추세를 꺾고 하락하진 않을 것 같네요. 현대제철 보면 이게 장기간 하락했었죠. 장기간 하락했습니다. 쭉 이렇게 장기간 하락했죠. 거의
한 2년 반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계속 2년 반 동안 하락. 자, 근데 지금 2년 반 동안 하락하다가 여기를 기점으로 지금 추세가 바뀌었죠. 상승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자, 요렇게 상승 추세가 바뀌었죠. 자, 추세가 바뀐 거죠. 이렇게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다가, 그러면 또 언제 매수를 하느냐? 저는 요때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27,000원 정도에 또 추가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000원. 자, 무조건 분할로 매수를 해야 되겠죠. 매수 포지션은 27,000원 정도로 가져가고, 알람을 걸어놓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건 아니고, 알람이 울리면 그때 당시에 이제 상황도 보면서 매수를 하면 되겠죠. 매수할 때 또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또 영상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27,000원. 자, 그 다음 쌍용차는 수익 기간이 한 7일 정도밖에 안 걸렸네요. 17%인데 이날 매수했습니다. 이날 평단 4,050원이고, 자, 7일 만에 이렇게 상승해줬네요. 그래서 여기 파란색 선 4,75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약간 기대 심리로 해먹고 있습니다. 해먹고 있는 와중에 여기 정도의 매수해서 또 튀어줄 것 같아서 일단 매수를 한 거죠. 이런 거 보면 쫙쫙 한 번씩 올리죠. 급등을 엄청나게 이렇게 자주 쳐올립니다.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적당한 포지션에 매수하고 빨리 쳐올릴 때 매도하고 수익 내고 나오려고 한 종목이, 투자 계획을 세운 건 아닙니다. 그냥 단기간에 빨리 한번 쳐올릴 때 매도하고 나오겠다 라는 목적으로 일단 한 거죠. 그래서 쌍용차도 거의 뭐 4,050원 제가 매수했던, 다시 4,050원 오면 매수할 의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번씩 급하게 이렇게 한 번씩 내려 꽂아주니까 요건 좀 조심해야 되겠죠. 자, 쌍용차도 다시 포지션 나오면 충분히 좀 매수할 만한 것 같네요. 왜냐하면 아직 이 쌍용차에 대한 기대감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쌍용차가 뭐 버리니 아니면 국가가 사니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죠. 자, 여기까지 일단 수익 영상, 그리고 뭐 질문에 대한 답변, 네, 여기까지 일단 영상 찍고 수익 영상도 좀 찍어야 되는데 시간이 나면 일단 최대한 좀 부지런하게 좀 찍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성투하십시오.